오늘 아마 어쩌면 삼성 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네 번째 주제가 삼성의 카데나스. 결국 이제 그 카데나스는 포기를 했고 대신 이제 루인 디아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발표 났죠? 어제 발표가 났나요? 네, 루인 디아스랑 가겠다고. 예. 발표가 났고 루인 디아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오늘 삼성의 외국인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원래 이제 그 시작은 피렐라와 결별하면서부터 이제 이 모든 사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맥키넌과 1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 맥키넌이 이제 72게임에서 4개 홈런 치면서 결국 방출이 됐고 그리고 영입한 카데나스가 첫 2게임을 잘하고 나서 왼쪽 허리 통증을 잡고 내려가면서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됐고 결국 이제 루인 디아스까지 영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리플 크라운님 감사드립니다. 루이스 히메네스랑 행동이 똑같지 않나요? 라고. 네. 롯데에 있던 루이스 히메네스? 네. 네. 그렇게 크게 기억이 없네요. 루이스 히메네스에 대한 기억이.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맥키넌 선수가 그 올스타전에서 홈런을 쳤잖아요. 맞아요. 작별 홈런. 굿바이 정말 치고 갔어요. 굿바이 홈런 치고 갔죠. 그 이후에 이 카데나스가 오자마자 다음 게임에 두 번째 게임에 홈런을 치고 그 다음 게임에서 끝내기 홈런을 그것도 김원중 선수를 상대로 롯데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외국인 타자 홈런 타자가 왔다고 했는데 기대가 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좀 더 컸고 글쎄요 이게 이제 그 본인은 부상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한 건데 뭐 트레이닝 파트라든지 삼성 구단 쪽에서는 이제 병원에 검진을 해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선수가 계속 아프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고 싶었나?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얘기는 한국 그 의료진에 대한 불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료 체계라든가 시스템에. 근데 뭐 그거는 별개고 사실은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카시의 이름을 가졌던 투수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투수. 그 카시들이 문제라고 지금 삼성 팬들이 꼭 그 이름이 나와야 되나요? 카시들이 문제라고 지금. 네, 2013년에 에스마일린 카리데가 있었죠. 제가 그때 삼성 라이온즈 담당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카리다드입니다. 카리다드죠. 근데 삼성이 세 글자 이름을 잘했어요. 옛날부터 투수부터 해서 뭐 엘비라라든지 브리또 이런 선수 있을 때 세 글자 이름이 항상 우승을 이끌어주고 또 잘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카리다드를 카리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와서 3게임밖에 못 던졌죠. 그러니까 부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제 흑역사로 이제 이름이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카리데와 비견될 정도 카데나스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뭐 욕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던 코너가 여기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코너가 지난 8일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DM을 받는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속이 참 쓰리고 참담하다. 카데나스는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는 선수다. 실망스럽고 카데나스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꽤 시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같이 다녔고 선후배 친구 그리고 또 서로의 결혼식에 그렇죠. 들러리도 참석했던 이제 이 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했겠는데 이게 사실 꾀병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가야 될 길이 바쁜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난 상황이지만 뭐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카데나스 선수밖에 알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고. 근데 카데나스 선수가 이 시점에 굳이 한국이 싫어서 가고 싶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랬겠느냐. 이거 생각할 때는 그동안 해왔던 홈런 치고 좋아했던 그런 거라든지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그 복귀했던 날이죠. 한화전 때 대타로 출전을 했는데 뭐 대타로 나와서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거야.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인데 수비에서 조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불성실한 그렇죠. 모습을 네. 보이면서 박진만 감독도 약간 이제 거기서는 표정이 좀 일그러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때 네. 삼성 선수단도 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그래서 않았어요. 투수도 그, 예, 그렇고 그 이승현 수비를 선수도 했을 그렇고 때는, 네. 예, 그게 본인은 또 뭐 부상 그 재발 때문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단 나갔으면 그런 수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그뭐 카리데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이 카리데 이전에 맷 루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맨 루크 기억납니다. 2003년에 네, 네. 이 선수가 일본에 갔을 때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스프링 캠프 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시범 경기를 하면서 펜스에 부딪히면서 어깨를 부딪혔는데 네. 그때부터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게임 안 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홍용 감독도 열받아서 당장 바꾸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는데 그때 그 통보를 받고 와이프하고 되게 좋아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느낄 때는 완전히 이건 한국을 떠나고 싶었던 그렇죠. 상황이었구나. 이것을 느낄 정도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 선수는 지금까지 그래도 카데나스는 7경기를 뛰었지만 그렇죠. 한 경기도 뛰지 안 않고 뛰고. 네. 돌아갔던 역사가 있는 선수가 맷 루크였습니다. 그래서 아. 카리데를 많이 떠올리지만 네. 실질적으로 루크도 있었다. 삼성 구단에서 느낄 때 역대 최악의 외국인 선수는 맷 루크였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인 디아즈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 발표가 났는데 뭐 카데나스 선수가 이렇게 지금 가장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민했던 건 과연 루인 디아즈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 8월 15일이 맞아요. 지금 네.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전까지는 원래 방송 준비를 과연 비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는데 갑자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비자 발급이 됐다. 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황급히 영입 임박으로 바꿔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공식 발표는 이제 뭐 네. 저 영입하기로 네. 결정이 났다고 발표가 났는데. 멕시코 쪽에 가서 네. 받았나 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뭐 기사에는 그 LG 입단한 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가 홍콩에 가서 받았다는 맞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홍콩에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에르난데스는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 이게 서로 이제 뭐 국가마다 좀 다른가 봐요. 다를 거예요. 베네수엘라 선수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못 들어간다. 무비자로. 단기 비자가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홍콩에 가서 한 거고. 디아즈 선수는 도미니카 공화국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굳이 홍콩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 정도 힌트만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95% 이상 될 겁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선수가 다 삼성이 그냥 뭐 그럼요. 되지도 네, 네. 않을 걸 막 일을 벌리지는 않았겠죠. 그거 발표나고 안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루인 디아즈 선수에 대한 이야기, 뭐 네. 저희가 해보는 것보다 우리 또 전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할까 하다가 이분이 워낙 저 핸드폰을 잘 못 쓰셔서 네. 오늘 촬영을 미리 해놨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송재우 의원에게 루인 디아즈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인 디아즈 선수는 일단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로 이제 벤치 멤버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많은 경기에 투입됐던 이제 주전은 아니었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출장을 하던 선수였는데, 말씀드린 이 선수의 그쪽 표현대로 하자면 콜링 카드라 그러죠. 한방입니다. 장타력. 이 한방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마이애미는 마이애미에서 젊은 선수를 많이 쓰는 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본인이 약간 주춤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마이너로 다시 강등되거나 또는 타팀으로 트레이드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 FA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디아즈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애미에서 3년 동안 나름대로 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는 잡지는 못했던 그런 좀 아쉬운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디아즈 선수의 최고의 강점은 파워입니다.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점이고 지금 삼성 라이온스가 원하는 부분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선수를 계약을 하고
지금 영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중심 타선의 파워, 뭐 김영웅 선수 있고 최근에 강민호 선수가 잘 치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박병호 선수도 있죠. 전통적인 파워 히터에 좀 목마름이 있는 이런 삼성 라이온스가 그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강력한 부분인 파워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충분히 삼성의 그런 좀 니즈에 맞춰줄 수 있는 충분한 파워 말고 다른 말씀드리기, 뭐 수비는 그냥 무난합니다. 일루 수비. 근데 그 대신에 이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많이 소화하거나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삼성이 이 선수를 영입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파워 때문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시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을 때는 사실 이제 이 선수가 뭐 약간 하위 타선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좀 공격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걸 원하고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는 걸 원하는 전형적인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테이블 세터형 선수는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는 홈런 많이 치고 이런 타자들을 1, 2번 타순에 기용하는 게 메이저리그도 많고 또 국내 KBO 리그도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수들은 상대방의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출루를 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디아즈 선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때 보면은 뭐 올라왔을 때 뭐 6번, 7번, 뭐 8번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하위 타성에서 큰 거를 한 방씩 쳐주면서 좀 지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쪽의 타순에 많이 기용이 됐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세 선수 중에서 파워에 대한 잠재력은 디아즈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최고의 강점이 파워라는 걸 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타석에서 큰 거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또 타석에서 공을 많이 보는 또는 이렇게 참을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약간 버린 선수거든요. 그만큼 본인의 강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물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국내 KBO 리그 들어와서 적응 여부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터지면은 예전에 롯데 가르시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처럼 삼진 많이 당해도 시원시원하게 돌리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쳐주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저도 늘 외국인 선수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게 이 국내 들어와서 이번에 또 ABS 시스템도 있고 적응 여부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디아즈 선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타자들에게 흔히 요구되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참을성과 정확도는 어느 정도 버린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KBO에서의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재 위원이 항상 저 전화 연결도 어려움을 겪더니 이렇게 녹화를 해놔도 어려움이 있네요. 오늘 오신 김에 제가 미리 따놨거든요. 네, 오늘 MLB 라이브 했죠, 네, 프레한테 약간 지난번에 카데나스 무툴에 이어서 이번엔 원툴 나왔습니다. 원툴, 파워 원툴. 파워 원툴. 네. 댓글에 아까 보니까 뭐 공갈포, 붕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파워 하나는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내 무대 적응이거든요. 그럼요. 홈런 파워가 있으면 이 다른 팀에서 이제 약점 찾기 전까지는 도망 다닐 수도 있고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팀 홈런 1위 아닙니까? 그럼요. 그동안 라팍 시대 이후에 2021년에만 유일하게 홈런이 피홈런보다 더 많았던 한 시즌밖에 없었는데 올해 이 삼성이 지금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디아즈 선수가 거기 가세한다면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라이돈님께서 이건 저 꼬마 자동차 붕붕이죠. 붕붕붕. 네.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삼성이 지금 33게임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조금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뭐 공보고 공치는 선수 유형이라면 오자마자 또 막 칠 수도 있습니다, 홈런을. 오히려 국내 투수들 다른 팀에서 이제 전력 분석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죠. 게임 수가 적다라는 것은 또 약점을 드러내기에는 또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팀 분석하기 전에 홈런 막 치다가 이제 포스트 시즌 들어가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또 라팍을 또 홈으로 쓰니까.
잠실에 스포츠홀에 김동영 기자 나가 있거든요. 김동영 기자, 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김동영 기자 삼성 담당이니까 디아즈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네? 디아즈 얘기를 해달라는데요. 삼성 저 얘기 다 하신 담당인 거 건 아닌가요? 아니고. 네, 저희는 거의 다 했는데 그래도 혹시 담당 기자 얘기 네. 또 듣고 싶으신가 봐요. 아마 내일 들어올 거고요. 네. 그 지난 10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단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선을.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혹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에 대한 말씀은 이런 방법 없으셨어요. 아, 되긴 되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고 사실 멕시코에서 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습관처럼 일본이나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네. 받아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제가 사고의 발상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들어와서 이제 내일 들어오면 등록하면은 이제 그 노심초사하던 외국인 선수 한 자리가 채워지게 되겠죠. 아이고 참 고심들 많이 했고 네. 참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다는 걸 역력히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사관에 가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디서 받으신? 영사관이 아니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 영사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사관에서. 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걸 몰랐네요, 저희. 일단 온 거는 이제 이 삼성 입장에서 다행인데 결국 와서 잘해야죠 이제. 그럼요. 네. 네. 그럼 와서 잘해야죠. 네. 잘해야 되고 일단 카데나스 선수가 뭐 태업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아팠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MRI나 CT에서 잡히지 않는 통증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아에서 뛰었던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저 그때 기아 담당할 때인데 매주 물어보면 매주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데 본인이 아프대요 이러니까 그렇죠. 결국 은퇴하고 확인됐잖아요. 네. 어깨 어디 쪽이 안 좋은 상태였다는데 그때는 병원 검진에서 안 나왔다. 그러니까 카데나스 선수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태업이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데 어쨌든 보여준 모습이 그렇다 보니 짧게 뛰고 집에 가게 됐죠. 스포츠의 김도현 기자 오늘 잠실 경기를 기대했는데 비가 와서 우천 취소되는 바람에 삼성 얘기도 했고 롯데 두산 이야기를 간략히 해봤습니다.